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재테크 공매 길잡이 진행을 맡은 박미희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경제를 탓하지 않죠. 그렇다고 이 환경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조용히 침묵하면서 행동할 따름인데요. 이는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자들은 누구나 다 아는 투자처가 아닌 남들이 모르는 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를 열중한다고 하는데요. 그 새로운 투자처, 이 성공재테크 공매 길잡이가 함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공매 바이블, 공매 관련 강의부터 틈새 공략 가능한 매물 소개까지 여러분이 몰랐던 공매에 대해서 한번 푹 매력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소개되는 매물이나 공매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면 1588-5321로 전화주시면 보다 정확하고 빠른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공재테크 공매 길잡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부동산 공매를 통한 투자 보물을 찾는 시간이죠. 성공재테크 공매 길잡이. 그 첫 시간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이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매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해 주실 분이죠.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기획실 이호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기획실 이호근 팀장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공매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다음은 이 공매물에 대한 냉철한 분석은 물론이고요. 이 다양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실 분이죠. 티마크 자산관리 황대현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티마크 자산관리 황대현 대표입니다. 네, 경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경매를 하시는 분들도 이 공매를 꼭 빼놓지 않고 보시면 더 높은 정보에 의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구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경매 전문가분들까지도 이 방송을 유익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공매 물건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공매물이란 무엇인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호근 팀장님, 경매는 솔직히 많이 익숙한데 이 공매는 많은 사람들이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공매는 무엇인가요? 네, 공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이 부유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에 인터넷 입찰 방식으로 캔코의 전자자산 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하여 입찰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사전적 의미로는 일정한 매각 재산을 보유한 자가 공개 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공매란 조세 체납 재산의 압류 재산, 그리고 국유 일반 재산의 매각 및 대부, 지자체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이 캠코의 온비드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황대현 대표님, 이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이 어떤 걸로 들 수 있을까요? 네, 이 일반 경쟁 입찰 방식에서는 같습니다. 단, 이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을 상환하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을 해서 경매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고요. 공매는 말 그대로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공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큰 차이는 없고 소소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소소한 차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인터넷 온라인으로 이 공매는 접수해서 참가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외에 이제 임대차 내용을 보면요. 이 경매의 경우에는요. 집행간에 임대차 현황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는 별도의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되겠죠. 자, 이 입찰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찰 시 이 최저가가 있습니다. 이제 이 경매는 20%에서 약 30%씩 경매 최초의 감정 가격에서 유찰이 될 때마다 20%씩 혹은 30%씩 체감이 됩니다. 떨어져서 다시 입찰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기준은 2014년도에 물건이 나온 경매가 개시된 물건 같은 경우에는 30%씩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근데 공매는요. 10%씩 체감을 합니다. 그래서 10%씩 체감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더디게 체감이 떨어진 부분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는 30일에서 40일 간격으로 20%든 30%씩 떨어지지만은 공매는 일주일에 한 번씩 떨어집니다.
일주일에 10%씩 떨어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체감적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다 이제 입찰 방법은 말씀드렸고, 대금 납부 부분이요. 경매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되었을 때 한 달 이내에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하지만 공매는요, 60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1,000만 원 미만은 7일 이내에, 일주일 이내에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1,000만 원 미만짜리는 많지는 않겠죠. 네, 낙찰 후 명도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모릅니다. 일반 경매에서는요, 낙찰받은 사람이 무조건 등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매 같은 경우는 이 매도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단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명도 부분인데요. 경매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 인도 명령으로 세입자를 명도를 합니다. 하지만 공매는 인도 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다 이 명도 소송에 관한 법률로 진행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도의 기간이 좀 길다. 그것이 하나의 단점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소액 임차자 최우선 변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건에 따라 틀리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소액 임차자 최우선 변제가 있는 경우에는 결국은 합의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점.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이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요, 명도 소송할 내용이 없습니다. 취득을 하면 명도 소송 없이 바로 인수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매 물건 안에서도 세입자가 있거나 기존 거주자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만 잘 체크해서 간다면은 오히려 공매에서 단점이 있지만 단점에 의해서 낮은 가격, 더 저렴한 가격으로 경매보다 취득할 수 있다라면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소한 부분을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진행되면서 좀 여러분들이 궁금했다 그런 것들을 전화를 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좀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호곤 팀장님, 보니까 이 공매는 경매에 비해서 물건들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공매 물건은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과 자동차, 기계 장비 등 동산을 비롯하여 주식, 골프 회원권, 주차장 운영권, 학교 매점 운영권 등 심지어는 자전거, 동물 등 경매와 다른 다양한 물건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입찰 방식의 공매를 이용할 경우엔 본인이 사고자 하는 물건을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매입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방법입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이 물건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황대현 대표님, 네. 이 공매 물건에 입찰을 시도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일반 경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원에 가야 됩니다. 법원에 가게 되면요, 사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반나절이 다 까먹습니다. 근데 이 공매 같은 경우는요, 어디 입찰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온비드라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시고 무통장 입금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입찰을 인터넷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집에서도 가능하다는 거. 그 점이 또 이 공매의 편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 이미 치열한 레드 오션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는 새로운 탈출구를 제시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그동안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공매 시장에서 어떠한 투자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지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소개되는 매물이나 이 공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1588-5321로 전화 주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을 높여줄 이 공매 물건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남들은 경매할 때 나는 공매한다. 이 공매 매력에 푹 빠져볼 시간이죠. 성공재테크 공매 길라잡이 어떤 물건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곤 팀장님, 오늘 이 시간 준비해준 공매 물건들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공매 물건은 국유 일반 재산입니다. 국유 재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재산으로서 행정 목적의 도로, 청사, 문화재 등의 행정 재산과 그 외의 일반 재산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캔코는 이 일반 재산을 전담 관리하는 국유재산 전문관리기관으로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각 및 대부를 통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늘은 이 국유재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팀장님, 이 첫 번째 물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매물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강남구 삼성동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삼성동 경기 고교 동측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로서 7호선, 지하철 7호선 청담역 1번 출구에서 1분 거리에 있는 39층 중 3층 건물로서 건물은 156.58제곱미터, 대지집은 66.25제곱미터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네, 이 최근 한전 부지로 떠들썩했던 곳이죠. 황대현 대표님, 그렇다면 이 본 매물의 물건 분석부터 해주시죠. 네, 이 본 매물을 설명드리기 전에요. 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이호근 팀장님께서 오늘 물건을 선별해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아주 좋은 매물인 것 같거든요. 자, 첫 번째 삼성동 아이파크 매물부터 한번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강남을 대표하는 초고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함께 한 10년 동안 이 강남을 대표하는 아파트였었는데요. 한때는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 가격을 자랑했던 그런 아이파크가 되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 또 한전 부지가 또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호재 그 부분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본 매물이 3층입니다. 3층인데도 불구하고 이 햇볕이 잘 드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39층 아파트에서 3층이면은 굉장히 낮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오히려 이런 호텔식 입으로 지어진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요, 건폐율이 낮고 이 단지 내의 조경이라든지 호텔식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조망과 다르게 낮은 층에서도 아주 이런 나무라든지 이 조경에 대한 조망권을 갖고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고요.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예를 들어 전용률이 45%입니다. 근데 삼성동 아이파크는 전용률이 80%, 굉장히 높은 전용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방 4개, 화장실 2개,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벌써 10년 전에 지어진 이런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청담역이 보이는데요. 청담역 바로 1분 거리입니다. 바로 옆이죠. 그 다음에 이 경기고등학교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학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일단은 이 화면은 보여드리고요. 지금 그 지도로 제가 입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삼성동 아이파크가 바로 여기 지금 빨간색 선으로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삼성동 아이파크 바로 옆에 청담역이 있는 거, 바로 이 공간이 이 역에서 바로 초역세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 9호선이 이쪽에 개통을 하면은 또 다른 더블 역세권이 되는 지역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한국전력공사 얼마 전에 매각이 된 이것도 이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이 됐죠. 네, 이게 10조가 넘게 매각이 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호재를 굉장히 갖고 있고요. 자, 경기고등학교, 봉은초등학교, 봉은중학교, 또 이쪽에는 코엑스 너머로 또 이제 휘문고등학교라든지 강남의 명문 8학군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위치가 뭐 누가 봐도 우리나라의 초고가 아파트의 위치를 자랑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호근 팀장님, 이 본 매물의 이 매각 입찰 예정은 언제인가요? 네, 제1회 입찰은 이번 주 유찰되었으며 제2회 입찰은 10월 13일, 14일 이틀간에 걸쳐 입찰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각 예정가는 22억 8,500만 원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황대현 대표님, 본 매물의 경우 이 주변 시세는 얼마에 형성되어 있고 이 공매로 낙찰 받았을 경우에 네.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원래 시세가 원래 비싼 아파트입니다. 올해 국토해양부 그 실거래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저층, 이거보다 더 저층인 2층이 22억 원에 매각이 된 사례가 있고요. 상층부는 26억 5천만 원 정도의 실거래가 신고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 매물의 입찰 가격은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시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10%씩 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 낙찰을 받으시는 분이 과연 얼마까지를 보느냐? 낙찰은 이제 결국은 2등은 필요 없습니다. 1등인데 어느 분이 1등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같은 시대에 이 대형 고가 주택에 대해서 선호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적은 평수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낮은 금액에 싸면 이게 황금성이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률 높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황대현 대표님, 이 마지막으로 이 강남구 삼성동 주상복합 아파트 개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했고 경기고등학교 바로 인근에 위치한
위치한 삼성동 아이파크입니다. 영동대로 또 삼성역 또 청담역 인근으로 노변 상업지대 업무용 부동산이 주를 이루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거 지역으로서 생활 편의시설 또한 굉장히 양호하고 주거 환경 굉장히 뛰어난 곳이다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로서의 명성이 있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첫 번째 물건 소개가 끝났는데요. 이 두 번째는 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유근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죠? 네, 두 번째로 살펴볼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토지 및 상가 건물 3동입니다. 경의선 금촌역에 있는 역세권의 장방형의 평탄형 토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2232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1157제곱미터의 공실 상태의 3개동 상가 건물 및 토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기현 대표님, 그렇다면 이 본 매물의 이 물건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물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바라다 보이는 본 매물이 되겠습니다. 3개 동이 있는 정방형, 이게 사각형, 직사각형의 평탄 토지가 지금 이번에 입찰로 나온 겁니다. 지금 이 인근에 지금 이런 도로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양호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 넘어가면은 지금 이런 건물들이 지금 현재는 공실로 있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명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국유 재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요, 사업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치가 사실은 금천역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바로 인근에 상업용지도 있고요. 요런 이렇게 큰 보이는 건물 같은 경우는 이미 분양을 또 하고 있는 이런 상업 플라자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인근에는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조명으로 지금 아파트들도 보이고요. 바로 이 금천역에 로타리 있는 데에서 바로 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주 입지적으로는 거의 상업용지에 버금가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금천역이 보이는데요. 바로 50m 옆이니까요. 금천역에서 서울역까지 경의선, 복선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49분 만에 서울역을 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여기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라고 했을 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법적으로는 지방입니다. 파주시로 들어가니까요. 파주시청 인근, 파주에서는 금촌이 가장 중심 지역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주시청이 있고요. 또 그에 따른 주변의 상업용지들이 잘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여기도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한번 입지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금천역이 지금 보이실 겁니다. 금천역에서 바로 요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50m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가깝고 이 지역 자체가 참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게 상당히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낮은 용적률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은 바로 상업용지거든요. 상업용지 바로 옆에 1차 역세권 지역의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역까지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 또 금천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LG 필립스라든지 그런 산업단지가 있고요. 또 파주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많은 인구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파주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운정역을 이용해서 서울에 가시는 것보다 여기 바로 옆에 있으면은 교통에 대한 이 뺏기는 시간을 이 경의선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 땅을 어떤 분이 가져갈까 상당히 궁금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하시는 분들, 건축을 하시는 분들 또는 빌라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건설회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 들어보니까 이 역세권의 아주 흥미로운 물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호근 팀장님, 이 본매물의 매각 입찰 예정은 언제인가요? 네,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토지 및 상가용 건물 3동은 10월 13일 월요일에 입찰 공고가 나가고 10월 20일, 10월 21일 이틀에 걸쳐 입찰 진행 예정입니다. 감정가는 10월 13일 입찰 공고 시에 온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네, 온비들을 통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황기현 대표님, 이 본 매물의 경우 주변 시세는 얼마에 형성되어 있고 이 공매로 낙찰받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감정가액이 한 300평당으로 따졌을 때 3.3제곱미터당 3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시세는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 감정가액보다 더 낮게만 받으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입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역세권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매물 개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파주시 금촌역에 있는 아동동 매물입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도 보셨다시피 금촌역에서 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위치적으로는 상업용지 같은 상업용지가 진배 없는 그런 좋은 위치의 땅인데 일반 주거지역 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2232제곱미터. 건물은 노후된 그런 이런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가건물 1157제곱미터가 있는데요. 경매에 아니면 공매에 의해서 명도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 이미 공실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아주 적합한 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성공재테크 공매 길잡이 오늘 첫 시간 다양한 공매 물건들 살펴보았는데요. 이 물건들 온비드 사이트에서 항시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동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번 주 유찰되어 다음 주 10월 13일, 14일에 걸쳐 제2회 입찰이 예정되어 있으며 파주시 아동동 토지 및 상가 건물 3동과 다음 주 10월 13일 온비드를 통해 입찰 공고로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좀 더 빠른 매각 절차를 위해서 이 스마트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온비드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캠코의 스마트 온비드 공매를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 공매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국가지정 정보 처리 장치인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투자 전략들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